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디자인 파일에서 모델링을 하며 조립품을 작성할 수 있다. 구성요소 대칭 복사와 패턴의 특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동작에 따른 적절한 접합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에 알아볼 내용으로는 예제를 모델링하고 조립해 보면서 구성요소의 대칭 복사 그리고 동작에 따른 접합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모델링하고 이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부터 생성하는 부품들은 전부 다 새 구성요소를 먼저 만들고 작업을 할 거예요. 그렇게 작업을 해야 구성요소 내부에 스케치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야지 스케치를 관리하는데 좀 더 용이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 부품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새 구성요소 하고요. 이름은 마찬가지로 품번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360-35 EX-00 5번으로 자, 확인. 자, 구성요소가 활성화된 상태고 이 상태에서 작성을 하면 되는데 5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도면을 드리기는 했지만 도면의 치수를 그다지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부품을 한꺼번에 모델링하면서 조립할 때의 장점은 서로 부품 간의 관계성을 봐가면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정 부품들은 조건이 맞아지면 상당히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밑에 껴지는 건데, 시제 끝나는 면이 이제 이면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스케치를 이면에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 작성.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의 직경 같은 경우는 요 이제 못따기 된 안쪽의 직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안쪽의 직경 같은 경우는 작성에 가셔서 투영 포함해서 형상 투영 해가지고 이제 요 안쪽 모서리를 선택해서 확인, 투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투영된 걸로 스케치는 끝났어요. 스케치 마무리. 자, 그 다음엔 돌출해 줘야겠죠. 그래서 E 눌러서 이제 돌출을 실행을 하고 프로파일로 요 안쪽 영역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얘가 돌출해 주는 길이는 요 링크 길이랑 동일하죠. 그래서 반대쪽 면까지 오면 돼요. 그래서 반대쪽 면을 클릭을 하면 바로 모델링이 완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편리하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단에 못따기가 돼 있는데 그건 도면을 확인을 해야겠죠. 못따기 두 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못따기. 그 다음에 이제 못따기 양쪽으로 들어가니까 원통 면을 선택하면 되는데 원통 면을 선택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나오는 리스트가 있고 이 중에서 자, 선택을 해보면 하이라이트 되는 걸 보고 어떤 면인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선택할 건 원통면이니까 세 번째겠네요. 자, 세 번째 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1 입력을 하면 이렇게 양쪽에 확인. 이렇게 못따기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5번 부품 작성은 다 끝났어요. 작성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메인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그래서 지금 여기 활성화되어 있는데 여기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클릭해서 활성화해주고 자, 이렇게 모델링을 해야 스케치가 요 내부에서 관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조립 상태로 계속 모델링을 할 때 간혹가다 빠뜨리는 게 얘가 아직 조립이 된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접합 조건이 안 들어갔죠. 그래서 마우스 잡아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컨트롤 Z. 자, 그래서 요걸 깜빡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부품을 하나 모델링을 했으면 해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타임라인. 제가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 작성된 모델에 맞춰가지고 정리해 주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더더욱이나 색상으로 구분이 간다고 해도 지금 보면 앞에 있는 색상하고 뒤에 있는 색상하고 갈라져 있기는 하지만 비슷합니다. 그래서 색상만으로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타임라인에서는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관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하고 마지막 것까지 선택을 해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그룹 작성.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이름은 이름 바꾸기 해서 퓨전 360-35 EX-00 5번. 자, 이렇게 변경까지 해주시는 게 관리하기 좀 더 수월합니다. 자, 물론 이제 나는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관리를 안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개인의 선택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접합 조건을 줘야겠죠. 자, 여기서 저접합이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 접합을 해야겠죠. 현재 위치에서 접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나고 그 다음에 저는 요 2번 부품을 넣겠습니다. 2번 부품. 자, 이 둘 사이에는 그냥 강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체로 지정을 하면 되는데 이때 이렇게 지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른 방법이
조립에 강체 그룹을 이용하는 게 더 빠르다 그랬죠. 그래서 선택하고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물론 이 핀 같은 경우는 각도상으로 잡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저 안에서 자유롭게 도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회전으로 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회전을 놓지 않아도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구조물이죠. 지금 얘가 꼭 회전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홈 버튼 눌러서 다시 등각으로 보고 이제 그 다음 부품인 이제 6번 부품을 모델링 해야겠네요. 자, 6번 부품은 일단 모델링 하는 방법에 뭐 특이한 사항은 없으니까 그냥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는 걸로 하고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 6번을 모두 모델링을 마쳤습니다. 모델링이 다 마쳐졌으니까 반드시 타임라인에서 해당 모델링에 대한 데이터를 오른쪽 클릭, 그룹 작성 눌러주시고 오른쪽 클릭, 이름 바꾸기 해서 해당 모델링이 끝났을 때 바로 그룹을 지어주시는 게 좀 더 이제 어떤 피처들을 사용했는지 식별하기가 용이하겠죠. 이렇게 묶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직 얘는 조립이 안 된 상태죠. 접합 조건이 안 들어간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조립. 자, 얘 같은 경우는 강체 그룹으로 얘하고 1번 본체하고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립까지 진행을 했어요. 자, 문제는 이 부품이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들어갑니다. 두 개가 들어가는데 반대쪽에 들어가는데 여기 카운터 보호다 보니까 이제 180도 돌아가지고 붙여줘야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대칭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칭 기능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대칭이니까 대칭으로 빨리 그냥 넘어가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대칭이니까 작성해서 이제 미러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 자, 그리고 객체 유형을 이제 구성 요소를 미러시키는 거니까 피처로 두시면 안 되겠죠. 얘를 반드시 구성 요소로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객체에서 이제 이 객체를 선택을 하고 미러 평면 선택 클릭해서 자, 정중앙에 있는 정면을 선택하면 되겠죠. 왼쪽 버튼 꾹 눌러가지고 XZ 평면. 자, 선택해서 자, 반대쪽에 이렇게 생긴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반대쪽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색상 표시를 부품별로 다르게 했는데 같은 부품을 쓴 거라고 한다면 얘랑 같은 색상이어야 해요. 근데 색상이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다르게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부품이 다른 부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퓨전 360 35EX 006번 뒤에 가로치고 미러라고 붙어 있어요. 이거는 같은 부품이 아니라 별개의 부품으로 인식이 됩니다. 대칭으로 부품을 넘겨줄 때 부품 자체가 대칭인 경우는 넘겨줘도 대칭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180도 돌려서 붙인다는 개념이고, 오히려 이제 부품 자체 형상이 대칭이 아닌 경우는 대칭으로 넘겨주면 이제 구성요소의 위치가 다르니까 가공 방향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개별의 부품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미러 기능으로 부품을 대칭으로 넘기는 거는
부품이 기본적으로 대칭이 아니어가지고 대칭으로 넘겼을 때 가공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대칭 기능으로 넘겨줄 수 있지만 이렇게 같은 부품이 넘어갈 때는 이렇게 하면 수량 카운트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델리트. 자, 미러 피처 한 거를 지울게요. 미러 피처를 델리트. 이렇게 지워주시고 얘는 어쩔 수 없이 부품을 하나 복사해서 접합 조건으로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아쉬운 건 작성에 이제 미러에서 구성 요소로 얘를 선택을 했을 때 이게 대칭 부품이다 아니다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옵션 조차가 존재를 하면 좀 더 수월해질 텐데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다시 붙여놓고요. 자, 위치는 조립하기 좋게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옮겨준 김에 얘 180도 돌아야 되니까 방향도 이렇게 180도를 돌려줄게요. 자, 잘못 돌았네요. 약간 180도 딱 맞춰서 돌려주고 그 다음에 확인. 자, 이 상태에서 접합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접합. 자, 그리고 여기서 요 볼트 구멍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겁니다. 뭐 이쪽을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이쪽을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볼트 구멍을 기준으로 클릭.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요 볼트 구멍 이쪽이어야겠죠. 여기를 선택을 했으니까 이쪽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을 선택해서 클릭. 자, 그리고 둘 사이에는 동작이 강체입니다. 그리고 확인. 이렇게 붙여줘야겠죠. 자, 이렇게 붙여주고 나니까 두 개의 부품의 색상이 동일하고 뒤쪽에 보면 첫 번째 건 1이라고 써있고 두 번째 건 2라고 붙게 되죠. 그래서 같은 부품이 두 개 들어갔다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 대칭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부품 같은 경우는 미러로 반대쪽으로 넘겨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품 7번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7번은 마찬가지 모델링 과정에 대한 특별한 설명 없이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부품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모델링된 이제 타임라인의 피처부터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에서 마지막까지 다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그 다음에 그룹 작성으로 묶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클릭해서 이름 바꾸기 하고 이름은 퓨전 360-35EX-007번이죠. 자, 그룹 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합 조건으로 조립을 해줘야겠죠. 접합 조건 주는데 일단 여기 4번 부품하고 요 핀하고는 강체로 묶을 겁니다. 물론 저 둘 사이에 회전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 핀은 저 구멍에 껴져서 자유롭게 돌 수 있는 상태니까 회전이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회전할 필요는 없으니까 강체로 놓을게요. 그래서 자, 여기서 조립 강체 그룹해서 4번과 7번을 선택하고 강체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접합 조건이 끝났냐? 아닙니다. 안 끝났습니다. 여기서 조건을 하나 더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제 7번 부품 핀이 지금 여기 있는 6번 부품에 슬롯에 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여기 있는 로드를 전후진 시키게 되면
얘가 전후진으로 똑같이 움직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부에 링크가 연결돼 있고 링크 길이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얘는 요 슬롯을 타고 위아래로 상하 업다운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동작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동작이 되는지 한번 요 로드를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죠. 자, 로드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자, 앞으로 밀어보면 안 움직입니다. 이게 고정돼서 지금 안 움직이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자, 이전에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여기 있는 링크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이 로드를 고정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을 먼저 풀어주셔야 돼요. 자, 고정을 풀어주실 때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부품이 2번 부품이니까 2번 부품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여기서 고정 해제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고정 해제를 한번 해볼게요. 고정 해제를 딱 하면은 요렇게 표시가 되네요. 그래서 기존에 고정을 줬던 거, 첫 번째 고정은 이제 요 베이스 고정일 거고, 두 번째 고정 요건데, 이게 2번 부품을 고정해 준 건데, 이게 별도의 피처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별로 그렇게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피처가 계속 누적해서 쌓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컨트롤 Z 눌러서 방금 전에 작업해 준 이제 고정 해제는 없애줄게요. 그러면 이제 고정해 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뭐 있냐? 여기 있는 요 피처를 선택을 해서, 델리트 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델리트. 자, 이렇게 되면 삭제가 되죠. 이렇게 되면 피처가 누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 고정 같은 경우는 고정 해제를 쓰는 것보단 고정 피처 자체를 삭제해 주는 걸 더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해제하고 나면 이제 이 로드를 움직일 수 있겠죠. 로드를 움직여 보면 전진 이렇게 되고요. 후진 이렇게 되죠. 저렇게 뚫고 나올 리가 없을 거예요. 예. 안쪽에 있는 이 로드까지 흔들리게 되는데 자, 저렇게 되죠. 그래서 컨트롤 Z로 자, 원래 위치로 돌려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위치로 핀이 제대로 껴져 있는 위치로 잘 돌아왔습니다. 자, 홈 버튼 누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조건을 추가적으로 줘야 됩니다. 이때 조건을 추가적으로 줄 때 이제 여기서 접합 조건을 이용해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접합 조건을 한번 이용을 해보면 자, 접합하고요. 그 다음에 동작에 보면 이렇게 핀 슬롯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딱 맞죠? 핀하고 슬롯죠. 핀이 슬롯에 껴져 있을 때 동작이다. 저걸로 잡아놓고 주면 되는데 이 핀의 표면을 이제 원통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근데 원통면을 선택하게 되면 기준점이 어떻게 되느냐? 자, 2점 선택할 수 있고, 2점 선택할 수 있고, 2점 선택할 수 있고, 반대쪽 끝, 그 다음에 정중앙,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모서리, 못따기 돼 있는 요 원형의 중심이죠.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데 전 여기를 잡겠습니다. 어쨌든 기준을 잡아야지만 접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슬롯 안쪽, 요 원통에 있는 요 중심. 요 중심하고 위치가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뒤로 밀려 들어갑니다. 우측면도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제가 최초에 여기 1mm 띄워가지고 모델링을 했는데 이렇게 말려 들어갔어요. 저거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이 상태로 일단 핀 슬롯 조건 들어갔고요. 방금 전에 동작한 동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요 애니메이트 버튼,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죠. 방향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축의 방향을 바꿔주시면 돼요. Y축.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됐는데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경고 메시지가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접합 조건 내부에 있는 항목들을 보시면 전부 다 빨갛게 경고가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 있는 상태가 우리가 최초에 조립한 상태죠. 우측면도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 그래서 요 모서리가 더 튀어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로 제가 이제 4번 부품하고 요 7번 부품하고 강체를 걸었습니다. 그럼 이 위치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제가 추가적인 핀슬로 접합 조건을 주면서 요 모서리의 중심이 이 모서리의 중심과 일치한다라고 조건을 주니까 위치차가 생깁니다. 자, 그 위치차가 충돌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립을 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면까지의 거리차가 얼마가 나는지를 확인해서 그 거리차까지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검사에 있는 측정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모서리 선택하고 요 면을 선택하면 떨어져 있는 거리가 3mm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핀 슬롯 가서 오른쪽 클릭. 자, 접합 편집을 눌러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요 방향이죠. 요 화살표 요 방향으로 쭉 당겨서 3mm 입력을 해주죠.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기존에 떴던 경고 메시지들이 전부 사라지면서 에러가 해소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조립하게 되면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접합으로 그냥 조립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제 위치에 맞춰서 조립이 돼 있는 거니까 기존의 접합 조건은 지워버리고 자, 여기서 조립해서 현재 위치에서 접합을 쓰는 걸 더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조립이 된 상태에 맞춰서 모델링 됐을 때는 접합 조건을 줄 때 가장 좋은 건
현재 위치에서 접합을 사용하는 게 좋고,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접합을 쓸 수 없는 경우에만 그냥 일반적인 접합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위치에서 접합을 가지고 요 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번 부품 선택을 해서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접합 유형을 핀 슬롯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핀 슬롯 바꿔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기준을 정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도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이 원의 중심이다 해서 이 중심을 땅 찍어보면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원형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이제 얘를 기준으로 이상하게 방사형으로 이제 마름 모형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걸 축을 바꾼다고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축을 바꿔도 여전히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자, 스냅에 선택된 거를 X 눌러서 확인을 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핀의 중심점을 잡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중심점을 잡아주시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움직이죠. 만약에 중심점을 선택했을 때 방향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서 방향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방향은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Y축 방향이고 지금 이 움직임이 맞으니까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로드를 움직여 보면 이제 이렇게 내려가고, 자, 중심으로 다시 오면 올라왔다가 다시 중심을 지나게 되면 다시 내려오고,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반복 운동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로드는 다시 원래 위치로 돌릴게요. 슬라이더 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홈 위치로 이동. 자, 눌러서 원래대로 돌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번 부품 끝났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8번 부품, 요 끝에 캡만 씌워주면 되겠네요. 자, 그 과정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별다른 설명 없이 바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부품 모델링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했던 피처들은 타임라인에서 자, 전부 선택을 해서 오른쪽 클릭, 자, 그룹으로 묶어주고 오른쪽 클릭, 이름 바꾸기, 퓨전 360-35 EX-008번 이렇게 이름을 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접합 조건도 줘야겠죠. 7번 부품과 8번 부품은 이제 하나로 붙어서 같이 움직일 겁니다. 볼트로 체결이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는 강체죠. 조립. 자, 강체 그룹해서 여기서 7번 부품, 그 다음에 여기서 8번 부품 선택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되겠네요. 자, 이걸로 이제 조립은 다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빠진 게 있죠. 네, 볼트가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최대한 구매품은 이제 제한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볼트 같은 경우는 이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 생각을 하고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조립도를 보시면 볼트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M6에 12, 길이가 12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M4에 10짜리가 있네요. 그래서 자, 삽입 자 가고요. 저는 볼트 같은 경우는 맥마스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인서트 매니팩처 파트로 갈게요. 자, 새로운 창이 뜨고 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볼트는 헥사곤 SOCKET 소켓 헤드 볼트입니다. 검색을 할게요. 자, 그때 기억으로는 작은 사이즈가 있는 게 제일 마지막에 있던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M4짜리도 있으니까 이걸로 선택해서 하도록 하죠. 크기를 먼저 세팅을 해야겠죠. 여기서 M6짜리 먼저 하겠습니다. M6. 그러니까 디아미터를 6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10이죠. 길이는 선택하니까 바로 맞춰지네요. 미리 보기 업데이트 해주고 다운로드 받으려면 로그인이 돼야겠죠. 그래서 로그인 먼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토데스크 퓨전 360 로그인 하고 나서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자, 여기서 열기 눌러주시고 자, 열리고 나면 이렇게 퓨전 360으로 전환되면서 자, 부품이 들어오고 자, 부품의 위치는 조립하기 편하게 옮겨줄게요. 그 다음에 확인. 자, 여기 이제 혹시 나사 나 있는 게 마음에 안 드시면 요 구성 요소 활성화 하시고 여기 들어오셔서 구성 요소 안으로 들어오셔서 작성해서 스레드 해주신 다음에 이 면을 선택을 하고 면 선택하면 사이즈에 맞춰서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 해주시면 이렇게 나사가 작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메인으로 빠져나오셔서 자, M6짜리는 하나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조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접합 조건으로 자, 여기 있는 이 면에 여기 볼트 아랫면에 중심 컨트롤 키 눌러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제 여기 카운터보어 안쪽에 안착되는 면에 컨트롤 키 누르고 중심을 잡아서 조립을 해주면 되겠죠. 자, 조건 자체는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슬롯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강체로 전환해주면 되겠죠. 근데 M6짜리 넣어보니까는 M6짜리에는 볼트 머리에 이렇게 메이커 이름이 써 있네요. 요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어찌됐든 이렇게 조립을 하겠습니다. 저 메이커 이름이 써 있거나 그런 것도 다 도면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자, 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M4짜리 볼트를 넣어야 되니까 마찬가지 이제 삽입 가서 다시 인서트 매니팩처 파트 가면 이렇게 됩니다. 창이 또 하나 뜨네요. 또 하나 뜨고 이제 여기서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헥사곤 SO CKET 소켓 HEAD 헤드 BOLT 볼트 자 마지막에 있던 자 여기서 네 번째 있던 거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M4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는 10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으로 내려서 미리 보기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저는 따로 다시 열었지만 기존에 열려있던 창이 있으면 여기서 수정해서 하셔도 되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 퓨전 360 눌러주시고 자, 열기 눌러주시고 좀 기다리면 이제 퓨전 360으로 전환이 되겠죠. 전환이 되고 자, 부품이 들어오고 자, 부품 위치는 조립하기 편하게 좀 옮겨줄게요. 그리고 확인. 자, 이 부품은 총 5군데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 2군데 들어가고 반대편에 2군데 들어가겠죠. 근데 이 반대편에 있는 거 앞서서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요 6번 부품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걸 대칭 복사를 통해서 넘겨주면 별도의 부품으로 돼서 볼트가 종류가 다른 게 2개가 더 있다라고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대칭 복사를 못 넘겨줍니다. 자,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3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3개를 복사할게요. 자, 이거 선택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주고 위치 캡처 해서 이제 위치를 좀 옮겨주고 확인. 자, 마찬가지 또 하나 선택해서 컨트롤 C, 또 컨트롤 V 해서 자, 위치는 옮겨주고. 위치 캡처는 두 번째 할 때는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해주면 자, 여기서 접합 해서 이제 요 면에 컨트롤 눌러서 중심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좀 화면 좀 돌려서 자, 요 면에 컨트롤 누르고 중심을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확인. 자, 돌려서 또 오른쪽 클릭, 자, 위로 올라와서 반복 접합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면에 컨트롤 키 누르고 요 중심 잡아주고 반대쪽으로 돌리겠습니다.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반대쪽에 안착면 여기 컨트롤 키 누르고 자, 여기 중심 잡아서 이렇게. 자, 제가 일부러 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 조립을 했어요. 이쪽에서 조립을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이유가 좀 이따 보면 나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 이제 남은 거 하나 마저 조립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 오른쪽 클릭 반복 접합 해주고 이제 여기 확대해서 자, 이면에 컨트롤 키 누르고 중심. 자, 그 다음에 축소시켜서 이제 위쪽에 있는 저 카운터보 바라보고요.
자, 요 안쪽 면을 확대해서 이면에 컨트롤 키 누르고 중심. 자,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강체로 조립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양 옆에는 어떻게 할 거냐?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를 더 복사를 해서 그냥 접합 조건으로 조립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게 편한지 지금 제가 하는 게 편한지는 생각이 달라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요령이라고 하지만 두 개를 더 따로 복사를 해서 접합 조건을 개별적으로 주는 거 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자, 저는 뭘 해줄 거냐면 여기서 그냥 선형 패턴을 해줄 거예요. 자, 패턴에서 이제 직사각형 패턴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본체가 아니라 구성 요소로 변경을 하고 이제 얘하고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걸 할 때는 도면에서 이제 거리 값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이거 단품도를 확인하시면 30mm로 떨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30mm 떨어져 있는 거니까 여기서 축 클릭을 하고 자, 이 선을 따라서 갈 거고 자, 첫 번째에 이제 30mm를 입력할게요. 30. 자, 그리고 개수는 몇 개? 2개. 자, 2개. 양쪽 거 다 선택해서 이제 이렇게 넘겨준 거고 여기 축 2는 우리가 이제 위아래로 갈 건 없죠. 없으니까는 그냥 얘는 그냥 한 개로 놓고 그냥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대칭 복사, 미러를 할 때는 이제 별도의 부품으로 되지만 이게 패턴을 할 땐 별도의 부품으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반대편, 그 다음에 여기도 양쪽으로 모두 선택했기 때문에 반대편 잘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서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패턴을 이용해서 배치된 것들은 당연히 접합 조건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라 그냥 잡아 끌면 이렇게 빠집니다. 컨트롤 Z.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강체 그룹 맺어주시면 돼요. 조립 가서 여기서 강체 그룹 해서 이제 얘랑 강체. 두 개가 강체다. 확인. 자, 그 다음에 반대쪽도 해줘야겠죠. 반대쪽을 따로 하는 건 이제 반대쪽은 이 판하고죠. 강체가. 그래서 조립. 자, 여기서 강체 그룹 해서 이제 얘랑.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조립이 다 끝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로드를 전후진하면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기구가 이제 되겠죠. 슬라이드 오른쪽 클릭, 자, 홈 위치로 이동해서 이렇게 해서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취미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방식으로 이제 조립품을 구성을 하시는 게 그래야지 클라우드상의 파일을 저장하는 개수가 제한이 되니까 원하는 부품 수만큼 구성이 되는 이제 조립품을 제대로 구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버전 쓰시는 분들은 별도의 부품을 따로 모델링을 해서 하셔도 상관없지만 앞서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실제 설계는 전체 부품들을 조립해 가면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그냥 뭐 하나의 디자인을 해서 모델링 해가면서 조립을 해가는 방식이 더 수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퓨전 360에서 사용되는 이제 구성 요소라는 개념이라든가 뭐 이 방식들이 기존의 다른 3D CAD보다 갖는 좀 특이한 장점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다른 3D CAD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장점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건 좀 아쉽네요. 어쨌든 퓨전 360의 조립품에서 이 구성 요소의 개념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링크 관계가 다른 3D CAD보다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기 상당히 편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로 조립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립된 걸로 분해도를 한번 작성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될 결과물인 도면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